안녕하세요. 2019년 1월 28일 기사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이해충돌 원칙, 지금 손혜원 의원 건으로 말이 많은 그것과 같은 건, 그 이해충돌 원칙이 위배된다는 내용을 해서 기사로 내보냈는데요. 그게 지난 2018년 11월 29일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거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네, 먼저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어떤 건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규정이 전부다. 지난 2011년에 신설된 이 조항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정운영 대학에 정부 지원 확대 관여를 했다. 이제 그런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장제원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회의록에서 발언한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원래 교육부가 지난 2018년 8월 총 30개 역량 강화 대학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장의원 장제국 씨가 총장으로 있고 장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동서대학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이제 역량 강화 대학에서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 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회의록에 보면은 그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 강화 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그리고 뭐 지원받지 못하는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예산이 보시면은 원래는 종전에 19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19억 원이니까 이제 이걸 조정하라고, 그래서 이걸 더 높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23억 원으로 4억 원이 상향 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재원 의원이 발언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결국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이 역량 강화 대학에 선정돼 정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장 의원이 지원 강화를 주장했다는 지적이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장 의원이 매일경제 통화하면서 역량 강화 대학에 지방대학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방대학 고사라는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발언을 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네요. 예. 네, 이건 그 당시 회의록을 제가 찾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시간 있는 분은 쭉 보고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인 또 흐름을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이 나와요. 18개는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빨간 글씨가 장재원 의원인데 굉장히 말투도 그렇고 완전 무슨 압박하듯이 이렇게 다그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막판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 깡패처럼,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네, 이 건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이 얘기한 건데요. 이번 장제원 의원 이해충돌 논란,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과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의 이익충돌 여부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부패 의심, 청탁 질의 발언 마찬가지. 후한무치 내로남불 전쟁, 구습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 혁신 물갈이 합시다. 이렇게 발언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해충돌 금지 조항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장제원 의원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 가족들의 이익을 받게 했으니 여기에 대한 조사를 거쳐가지고
처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장 의원을 이제 뭐라 그러면서 자기도 그러면서 왜 손 의원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이 손 의원 실드 친 사람들은 장재원을 뭐라고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장 의원은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는 여기에 따라 조사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게 잘못됐는지 어떤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처벌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뭐 이해 충돌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왜 너는 너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걸 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제원 의원보다 훨씬 더 잘못된 거예요. 이 공직 이용해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 충돌 금지 조항 포함해가지고 물론 그 같은 조항이지만은 지금 손 의원은 뭐 이렇게 발언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근대문화 거리가 선정되기 이전에 측근들이 부동산 구입한 부분도 그게 굉장히 크거든. 그게 다 손 의원이 얘기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손 의원 발언 때문에 근대문화 역사거리 그 지도 자체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더 내용이 많단 말이에요. 손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손 의원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장재원한테 사실 이거는 그 중에 하나인데 장재원은 내가 장재원을 지금 실드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 공직자가 절대 이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더 있는지 그 표창원 의원이 그 발언한 대로 국회의원들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금이 엉뚱한 데 안 쓰이는 거예요. 우리 세금 아니에요. 주권자들 세금 전부 지금 엉뚱하게 쓰이고 있다니까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 조사해서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권자는 제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원칙을 자꾸 벗어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진영 논리에 따라 그러지 말고 원칙적으로 원칙대로 판단합시다. 주권자 여러분 알겠죠? 감사합니다.